여러분, 몸이 으슬으슬 춥거나 기운이 없을 때, 혹은 전날 마신 술로 속이 확 풀리는 해장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빨간 국물이 무엇인가요? 짬뽕, 김치찌개도 좋지만 듬뿍 들어간 대파와 고사리, 그리고 결대로 찢은 소고기가 어우러진 뜨끈한 육개장 한 그릇이야말로 한국인의 진정한 소울푸드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육개장이라는 이름 속에 아주 깜짝 놀랄만한 동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육개장의 개가 우리가 아는 그게 도그를 뜻한다는 사실 말이죠. 왜 소고기 국에 개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슬픈 장례식장에서 항상 이 육개장을 먹게 된 걸까요? 단순히 맛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침고이는 잡투리에서는 붉은 고추기름 속에 녹아있는 한국인의 끈질긴 생명력과 지혜, 육개장의 반전 역사에 대해 아주 진하게 오련해 드리겠습니다. 육개장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풀어보면 고기 육의 게장, 혹은 게장국을 합친 말입니다. 여기서 게장국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보신탕, 즉 개고기국을 말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삼복더위에 기운을 차리기 위해 게장국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를 못 먹거나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개고기 대신 소고기를 넣고 게장국처럼 맵고 진하게 끓여낸 음식이 바로 육개장입니다. 말 그대로 소고기로 만든 게장국이라는 뜻이죠. 재미있는 건 닭고기를 넣으면 달게장이 된다는 겁니다. 육개장은 단순히 메뉴 이름이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끓여내는 조리법의 대명사가 된 셈입니다. 소고기를 푹 삶아 결대로 찢고 고추기름에 볶은 채소를 넣어 얼큰하게 끓여내는 방식. 이 방식이 소고기와 만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육개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육개장의 고향을 꼽으라면 많은 미식가는 경상도 대구를 떠올립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대구는 소고기 요리가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대구의 육개장은 대구탕이라 불릴 정도로 지역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대구식 육개장의 특징은 대파를 엄청나게 많이 넣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채소보다 대파를 듬뿍 넣어 끓이면 대파 특유의 달큰한 맛이 국물에 녹아나와 설탕을 넣지 않아도 깊은 감칠맛이 나죠. 당시 대구 육개장은 서울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1920년대 잡지 개벽을 보면 대구의 육개장은 조선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최고의 별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추기름의 매운맛과 소고기의 진한 맛, 그리고 대파의 단맛이 어우러진 대구식 육개장은 현대 육개장의 표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개장을 가장 자주, 그리고 필연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있죠.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왜 하필 장례식장 메뉴는 전국 어디를 가나 육개장으로 통일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실용적이고도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색깔입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붉은색이 잡귀를 쫓고 벽사의 기운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장에 붉은 국물의 육개장을 차림으로써 문상객들을 잡귀로부터 보호하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편안하게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과 조리의 편의성입니다. 장례식은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고 한꺼번에 많은 손님이 몰리기도 합니다. 육개장은 큰 솥에 가득 끓여두었다가 국자 한 번으로 빠르게 낼 수 있는 음식입니다. 또한 밤새 빈소를 지키는 문상객들에게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육개장은 기력을 보충해주는 든든한 보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기입니다. 땀을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짭짤한 육개장 국물은 염분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육개장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슬픔을 나누러 온 사람들에게 건네는 주인의 따뜻한 위로이자 정성이었던 셈입니다. 육개장의 맛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재료 세 가지를 꼽으라면 고추기름, 대파, 고사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육개장이라 할 수 있죠. 먼저 고추기름입니다. 육개장의 그 선명한 붉은빛과 칼칼한 뒷맛은 고추기름에서 나옵니다. 식용유에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고 은근한 불에서 볶아낸 고추기름은 소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맛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다음은 대파입니다. 육개장에는
대파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푹 익어서 흐물흐물해진 대파는 특유의 향긋함과 달콤함을 국물에 기부합니다. 대파의 흰 부분은 국물 맛을 내고 초록 부분은 색감을 살려주죠. 마지막으로 고사리와 토란대입니다. 이들은 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내면서 육개장에 깊은 풍미를 더합니다. 특히 고사리의 쫄깃한 식감은 결대로 찢은 소고기와 어우러져 씹는 재미를 주죠.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고사리가 육개장에 들어가는 건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선택입니다. 간혹 맑은 소고기, 무국과 육개장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음식은 조리 시작부터 다릅니다. 소고기 무국은 고기와 물을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이는 방식이라면 육개장은 먼저 고기를 덩어리째 삶아 육수를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삶아진 고기를 건져서 식힌 뒤 손으로 일일이 결대로 찢어 양념에 묻힙니다. 이 묻힌 고기와 채소를 다시 육수에 넣고 끓여내는 것이죠. 이 번거로운 과정이 육개장만의 깊은 맛을 만듭니다. 손으로 고기를 찢는 이유는 칼로 써는 것보다 단면적이 넓어져 국물이 고기 속에 더 잘 배어들기 때문입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맛도 훨씬 깊고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육개장은 가장 대중적인 메뉴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친숙한 농심 육개장 사발면을 빼놓을 수 없죠. 1982년에 출시된 이 컵라면은 육개장의 얼큰한 맛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먹는 육개장 사발면은 전설적인 맛으로 통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육개장 전문 프랜차이즈들도 많아졌습니다. 파를 강조한 파 육개장,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옛날 육개장, 심지어 칼국수를 넣은 육칼, 육개장 칼국수까지 등장하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칼은 면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에게 최고의 인기 메뉴입니다. 쫄깃한 칼국수 면발에 진한 육개장 국물이 코팅되듯 배어든 그 맛. 면을 다 건져 먹고 남은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어야 비로소 육개장을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개장을 더 맛있게 먹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육개장은 갓 끓였을 때보다 한 번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을 때가 훨씬 맛있습니다. 재료의 맛이 국물에 충분히 우러나고 고기 속에 양념이 깊게 배어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둘째, 계란 풀기입니다. 계란을 너무 많이 풀면 국물이 탁해지고 깔끔한 맛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란을 넣고 싶다면 불을 끄기 직전 주라를 치듯 가볍게 돌려넣고 젓지 말아야 몽글몽글하고 깔끔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면의 유혹입니다. 육개장에 당면이 빠지면 섭섭하죠. 당면은 미리 불려두었다가 먹기 직전에 그릇에 담고 뜨거운 국물을 토렴해서 먹는 것이 면이 불지 않고 맛있게 먹는 비결입니다. 오늘 친고이는 잡투리제서는 이름 속에 개를 품고 장례식장에서 우리를 위로하며 대파의 단맛으로 우리를 응원해온 육개장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개고기 대신 소고기를 넣어 귀한 대접을 하려 했던 조상들의 마음, 그리고 슬픔의 자리에서 붉은 국물로 애군을 막으려 했던 배려가 담긴 음식. 육개장 한 그릇에는 참 많은 정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운이 없거나 마음이 헛헛하시다면 근처 육개장 집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빨간 국물 속에 담긴 뜨거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리필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더 친고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